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맞아요. 쉽지 않았고 주변에서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막 뭐 이렇게 걱정도 좀 하시고 하는데 칼날이 무뎌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나는 도태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더 솔직하게 여기 SPNS TV 나왔으니까. 오와 강아지 표정이 바뀌고 있어요. 크러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SBS TV 애청자시라고 애청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들었어요. 엔젤 투자까지는 아니시죠? 엔젤 투자는 제가 오늘 이후로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막 엄청 적진 않던데요? 4,990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네. 나 왜 2만 원으로 알고 있었지?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네, 어. 페이크 뉴스 안 됩니다. 4,900원. 4,990원. 네, 생각보다 아, 리즈너블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제가 엔젤 투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거의 5시간 정도의 프리 컨텐츠를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좋아요. 후반전에 좋아요. 또 이제 엔젤 투자 아시겠지만은 더 프리합니다. 그 5개의 추가 컨텐츠는 약간 어떤 연장전? 네, 연장전. 그렇죠. 연장전. 오. 그리고 저 또 역사 테라피라고 뭐 진행하고 있는 거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전범선님. 맞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보충 수업이라고 오. 좀 이제 나와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땡땡주의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 이제 따로 빼가지고 네네. 이제 애들 자극적인 것만. 자극적인 거 일부러 거기서 커팅한 도파민 충전, 도파민 그쵸, 충전.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예, 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텐츠 보고 싶으시면 엔젤 투자 가입 부탁드립니다. 바로. 나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오늘 크러쉬 형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SPNS TV 사실 게스트 중에 가장 유명 게스트지 않습니까? 맞아요. 와우, 네. 정말요? 그렇죠. 그렇게 기라성 같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국민적인 스타는 사실은 이제 많이 없죠. 맞아요. 그 중에 와우. 공중파 방송 출연 다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 이제 음지에서 좀 많이 네, 데려오는 네, 네. 편인데 네,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좀 같이 양지로 좀 크러쉬 형 따라가지고 양지로 올라가는 저희가 조금 이제 와. 편승하려고. 네. 예. 제가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그럼 저희 대화 주제로 바로 넘어가시죠. 아,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대화 주제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기로 이제 네네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한 저번 주쯤에 크러쉬 형님께서 먼저 네. 인스타에 선파를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거를 딱 보고 저는 이거에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네. 왜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게스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특히나 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뭔가 주저없이 사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냐면 저는 사실 내적 친밀감이 되게 있었죠. 어쨌든 애청자니까 준호님 되게 막 이런 언변이나 센스, 위트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많이 보니까 약간 습득을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팔로잉에 SNS 없는데요? SPNS TV는 없지만 예. 개인 계정을 팔로잉했다. 제 개인 개인 계정. 그거는 개인 사실 유일무례예요. 아니, 그렇네요. 아직까지 저희가 뭐 거의 70편을 찍었는데 먼저 게스트 분이 오. 저한테 그래요? 연이 없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먼저 선파.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단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면 일단 그게 먼저 뚫리니까 너무 편안하잖아. 뭔가. 그러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뭔가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네네. 이게 되게 엄청난 스타시고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 제 팔로워들 중에 팔로워가 가장 많으신 분이거든요. 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영광입니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결국에 하려는 말은 네. 크러쉬 형님이 되게 에고가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구나. 어, 왜냐면은 네네네. 이제 플레이보이 카티나 영민이나 영민 네. 요런 이제 팔로잉 오메가 30 사피엔 이런 친구들은 오메가 팔로워 살짝 낮으면은 안 해요. 팔로잉 30 이하로 이제 이렇게 유지하시는 약간 분들은 그 맥스 커트라인 하시는 분들 네네네. 요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건 이제 또 에고의 상징, 아티스트의 그쵸 뭐 그쵸 그런 그쵸. 막 정수. 영으로 만들고. 그쵸. 아니 네네. 111로 맞추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네네. 이제 근데 그런 게 이제 진짜 되게 전혀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뭔가 엄청 유명하시지만 그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 별로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네, 라는 네, 네, 네. 혼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네네. 오늘 되게 말씀 나눌 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하죠. 네네. 저는 뭐 약간 덕담 릴레이 같긴 한데 그
준호님 이제 이 뭐랄까요 지금 막 원래 이제 하시던 일도 있었고 네. 막 이런 히스토리들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저도 친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 친밀감. 근데 어제 전화로 준호는 뭐 하는 친구야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쵸. 네네. 근데 아니, 어제를 좀더 이제 이제- 기회로 알게 됐으니까. 그쵸. 네, 네, 이제 네, 조금 네. 더 이제 표면상에 나온 것보다 좀 더 어떤 유형의 친구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 이제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Let's go, let's go. 네. 주제는 그 슬럼프로 알고 있거든요. 초반 뭐 주제.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메가가 사전 얘기를 했을 때는 네네네네네. 저희가 듣기로는 헐시 형님이 이제 요즘 앨범 작업이나 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살짝의 슬럼프 혹은 음. 정체기 이런 걸 좀 경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게 사실 최근은 아니고 약간 이번에 이제 새 앨범을 만들기 전까지 그 앨범 작업의 시작 전까지의 타임라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정규 3집 앨범을 내고 나서 근데 그때 이제 앨범 트랙 수가 19곡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진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뭔가 이렇다 할 뭔가 인풋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그냥 뭔가 음악 자체가 이제 저한테 너무 좀 약간 부담스러운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새로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때 조금 슬럼프와 정체기를 좀 겪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사실 저한테는 뭐 이번 절대 홍보하러 나온 거 절대 아니고 이번 새 앨범을 기점으로 네네. 좀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았다. 흔히 말해서 뭐 소위 그냥 혼자 그냥 저의 판단으로는 폼을 좀 찾았다 다시. 뭐 요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원래 되게 자존감도 좀 약간 낮은 편이고 막 그랬었는데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용기도 많이 생기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자존감이 약간 높지 않았다라는 게 놀랍게 들리는 게 어쨌든 크러쉬 형님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아티스트인데 네. 그게 약간 저 같으면 높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면서 어쨌든 네. 큰 성공을 이루셨으니까. 네. 근데 좀 그거가 연결이 조금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항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면서부터 좀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과주의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들,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 만족을 못하고 너무 관대하지 못한 거죠, 스스로한테. 너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곡을 만들어야 되고 공연도 더 잘해야 되고 노래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기준만 저한테 항상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근데 또 다시 앨범 얘기로 넘어와서 이 앨범 만들면서 제가 만족을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되게 와 내가 그치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었고 이런 음악을 만들 때 내가 신났었고 즐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 안에 뭔가 저를 정말 잘 가둘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라왔고 뭐 그런. 그러면은 그 외적인 거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게 유명세를 많이 얻고 성공을 좀 많이 얻으면서 좀 더 심화가 됐나요? 그 좀 외적인 것들에 많이 집중하게 되고 그게 뭐 혼자만의 안팎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팬들의 기대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소속사의 기대일 수도 있고 뭐 자신의 기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외적인 면에서는 그게 좀 더 내가 이제 컴업하고 있어 더 커지고 있어 하면서 그런 압박들이 좀 더 많이 심화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좀 약간 딜레마고 좀 모순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저의 팬분들은 저랑 유대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도를 해도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도 팬분들은 다 뭔가 그걸 허용을 해주고 되게 좋게 귀엽게 재밌게 봐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먼트들이 있을 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외적인 어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대들 이런 시선들을 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제가 뭔가 지금 내가 너무 뭔가 좀 초라해 보이려나? 막 그러니까 소위 뭐 현타인 거죠, 현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저를 되게 작아지게 계속 만들었던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약간 좀 성적적인 거에서 오는 건가요? 아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뷰 나오던 게 100만 뷰밖에 안 나왔네. 아니면 티켓이 뭐 이런 쪽에서 오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예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큰 솔직히. 이유가 뭐였던 맞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이게 어쨌든 얼마 전에도 막 로꼬 형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막 한 10년 전쯤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약간 그냥 얘기로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르네상스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 한 2010년도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의 음. 그 에라들 알죠, 한국 알죠. 힙합 R&B 씬에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운이 좋게도 거기에서 되게 뭔가 여러 작업들과 성과들을 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 주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그걸 뭔가 깨야 된다라는 부담과 그리고 저는 사실 막 제가 제 성적이 막 차트에서 스코어적으로 안 좋고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나 이제 망했어 어떡하지라는 것보다 그냥 뭔가 그 기류를 좀 느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 이제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연차가 됐고 그러면은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뭔가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직까진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좀 작아졌던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네요. 그니까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은 이제는 조금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쪽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싶고 물론 사실 음악을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들려드려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진리잖아요, 진리. 그렇지만 그 대가적인 부분이나 뭔가 그 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얻는 부차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일단 생각하지 말아보자 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소리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저러겠지.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너무 간절하고 아직도 막 진짜 오늘도 거의 지금 제가 이틀 정도를 잠을 못 잤는데 막 믹스 마스터링 하면은 그 기사님들이 이제 학을 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뭔가 진상 부린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너무 잘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 외에 막 그런 어떤 다른 명예나 뭐 스코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물론 회사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안 지쳤어요. 보통 음악 앨범 작업하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믹스하고 마스터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나 이런 프로모션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음악하는 분들 되게 지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친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 소모를 이제 많이 하니까 예민해지고. 근데 저는 바이브가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제 첫 정규 앨범 만들었을 때 이후로 거의 처음 느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이번에 음악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에 조금 더 충실해서 이걸 뭔가
뭔가 음악적이나 막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음. 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내가 들었을 때 좋아하는 그런 장르나 편곡이나 사운드나 멜로디나 가사나 그걸 좀 더 본능에 기대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소모가 많이 안 된. 이게 창작을 할 때 양날의 검이 잘하는 거랑 즐기면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야 멋있게 밥 만들어야겠다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힘이 들어가는. 근데 힘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근데 사실은 잘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추상적인 거. 추상적이지. 내 머릿 속에서 뭔가 뭐 이런 거 멋있다고 생각한 거 내가 본 거지. 그다음에 이런 가치들이 있으니까 좀 나 이런 거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가면은 뭐 사운드가 뭐 덜 트렌디할 수 있고, 맞아. 플로우가 뭐 더 트렌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메타적이지 않은.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 에너지가 담아서 목소리가 나갈 거 아니야. 그 사운드 자체도 그렇고. 맞아. 저는 그러면 울림이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게 조금 본질적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그러니까 방금 의석 씨가 얘기하는 거에 너무 또 공감하고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를 사실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쵸. 시대 자체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사운드가 좀 덜 트렌디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좀 올드할 수도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그냥 진짜 코어 있잖아요. 진심이랑 진실이랑 진정성이랑, 그러니까 내가 이걸 대하고 있는 마음가짐만 진심이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다시 결과론적으로 가고 싶진 않지만 네. 그 마인드셋을 장착을 예전 1집 정규 1집처의 마인드셋을 다시 장착을 하고 새로운 앨범을 만들었을 때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해요. 또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대중 음악 예술이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관객과의 어떠한 끊임없는 이 인터랙- 백앤포스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마인드셋을 다시 장착을 했을 때 또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의 시작인데. 아니 다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에겐이 이제 될 네,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사실 아예 내려놓고 그 세팅을 먹는 데까지가 2년이 걸렸어요. 저한테는. 근데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이게 그렇게까지 쉬프트가 되기가 1집 앨범의 마음가짐으로 가기가 한지 그래도 맞아요. 꽤 긴 시간이 됐는데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로 맞아요. 쉽지 않았고 뭐 주변에서 당연히 이제 좀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막 뭐 이렇게 걱정도 좀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뭔가 머릿속 안에 계속 이 데이터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내 자신을 잃는 지경까지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좀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나면은 약간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남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상처는 제가 제 자신을 좀 물어야지 이게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약간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진짜 나를 깨우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앨범 홍보 잘하시는데요. 아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저의 그 바램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게 진짜 다시 통했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그 그러니까. 수준만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다시 뭐 불안을 좀 주입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네네. 그 마인드셋을 다시 했을 때 어쨌든 정규 1집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셨으니까 그게 네네. 다시 한번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제가 이걸 한 번에 뭔가 이걸 막 저의 어떤 다른 패러다임을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일단 없을 뿐더러 사실 요즘에는 이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 또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그 알고리즘처럼 마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일종의 약간 태도와 선언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압박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뭐 오메가야, 크러쉬야, 준호야. 그래도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알겠는데 그래도 그쵸. 이것이 우리를 진짜 공포로 몰아 넣는단 말이죠. 그 자유롭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좀 자연과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해져 있는 규격에 나를 끼워 맞춰야 되는 느낌이랄까? 완전. 근데 사실 제가 뭐 그런 거를 막 아예 안 하고 막 뭐 편식하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그 되게 항상 유연하게 움직여 왔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저희 팬분들도 그렇게 그런 유연함에서의 저를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1, 2년 뒤에는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다. 지금 나의 마음은 이렇고 항상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준호님이 그게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라고 여쭤보면은 불안주의. 냉철한 투자자의 네, 맞아요. 항상 이게 어쨌든 이게 자본이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도 예전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 앨범에서 이 노래는 빼고 뭐 그래도 이게 조금 소위 뭐 좀 더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이번엔 안 그랬어. 진짜로. 멋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단계에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SBS TV가 잘 돼서 뭐 게스트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만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뭐 아무나 데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네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볼 거니까. 네. 그 정도의 어쨌든 그거는 그 인지도. 관객과의 그 인터랙션. 신용이라고 생각해요. 신용. 네. 그 정도의 내가 크레딧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그냥 너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데려와도 너넨 클릭해줄 거잖아. 그 정도의 우리가 레퓨테이션을 쌓은 거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이제 벌리는 어떠한 단계에 있으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네. 더 편안한 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1집이라고 만약에 하면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뭐 그렇게 해서 또 하는 아티스트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연하게 반응하시고 이게 조금은 더 그런 압박들이나 그런 팩터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면서 음악을 만드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와 그 신용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티스트가 진짜 나이에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압박 안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이게 음악 딱 처음 시작하고 그런 젊음의 이런 불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때 내가 들었던 영향을 받았던 음악을 내가 또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어쨌든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영한 아티스트 올라고 이러면은 나도 좀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 말인지 너무 압박이 확실히 있는 거. 조바심도 나고 조바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는. 그리고 이 칼날이 무뎌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체감을 나이가 들수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거는 내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돼. 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 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근데 오히려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도태가 안 되는 거였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사실 모순이 너무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최대한 건강하게 올바르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또 저희
라프로에게 후원하는 예. 숙성된 이야기, 또 아, 잊을 네. 수 없는 이런 근데 이야기들을. 이거 네. 진짜 솔직히 너무 맛있어요. 아 그쵸. 그렇죠. 이게 그리고 피트 향이. 피트가 제가 원래 피트를 잘 못 먹거든요. 오, 심지어. 뭐 어떻게 짠 한번 하실까요? 아, 짠하시죠. 네. 시슬란체. 아, 이게 이제 그 피트가 이제 그 해안 그 바닷가 밑에서 나옵니다. 되게 라프로 이게. 되게 지금 막 약간 눈빛이 확 바뀌었는데요. 네네네. 자본주의의 눈빛으로 확 바뀌었는데 갑자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어쨌든 굉장한 브랜드고 맞아요. 저도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촬영 바이브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잊을 수 없는 이런 네네네.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코너인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또 지금 1집 얘기 좀 신인 시절 이러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에 좀 컴업하실 때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네, 그 신인 시절에 서름이 있다. 와 진짜 약간 좀 살짝 빡센데 제가 로꼬 형 그러니까 2013년쯤에 이제 그때는 뭐 제가 레이블에 사인을 하기 전이었었어 가지고 막 그런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고 막 이럴 때 로꼬 형 공연을 한번 피처링으로 가야 됐던 적이 있어요. 부천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저는 로꼬 형의 곡에 이제 객원으로 그냥 참여만 잠깐 하고 피처링만 하고 빠지는 거였는데 대기실이 있잖아요.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대기실에 갔더니 제 이름이 이제 크러쉬인데 그 뭐 인지도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C가 아니고 T인 거야 앞에가. 근데 심지어 T 원래는 CRUSH잖아요 알파벳인데 TRASH로 돼 있는 트래쉬로? 갑자기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내가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야, 쓰레기통 있는 방이구나. 쓰레기통 있는 방.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대기실도 단독 대기실도 아니야. 그러니까 샌리스트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각 공연 그런 옴니버스 공연 가면 샌리스트 있잖아요. 로꼬 위드 트래쉬. 트래쉬. 와, 근데 그 로꼬 형 모르거든. 근데 와 그때 너무 상처받아서 화장실 가서 진짜 졸라 울었어. 눈물까지. 그래서 와 진짜 저 새끼들 두고 보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약간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런 좀 숙성된 좀 서름이 있었어요. 아직도 있어. 아직 남아 있어. 그거는 어떻게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그래서 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부천이었다는 점이 다시 이거 아닌가요? 안돼.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오늘 이런 감성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감성 아니고. 부천 좋은 근데 도시로. 트래쉬 근데 좀 이걸 상처를 받았다는 게 약간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네. 뭐 트래쉬 나는 약간 트래쉬면은 그냥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예. 실제로 당사자가 되면 그렇지 않을 걸? 그런가? 예.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형이 그때 이제 그 트래쉬라고 쓴 것 플러스로 내가 음악 이제 처음 시작했고 막 사람들이 알아봐 주진 않고 이런 거 힘든 게 합쳐져가지고 내가 보기엔 눈물까지 나왔던 거야. 근데 심지어는 그때 하이비 있었어. 언더그라운드에서 심지어 있었을 때야. 그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관계자분이 여친이 크러쉬의 팬인 거야. 큰 팬인 거야. 그래갖고 크러쉬로 몇 번 싸운 거지. 내가 봤을 때. 크러쉬 바탕화면이 좋다. 크러쉬야. 그런 거지.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데. 크러쉬 띠껍다. 합리적인 어떻게든 의심. 나 앵글링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쓸 때 일부러 타이포하는 척. 왜냐면 두 T랑 A까지 틀리기는 그거 쉽지 않죠 않거든요. 사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크래쉬는 내가 이해는 하겠어. 근데 그치. 크래쉬는 이거는 예. 앵글링이 있었다고 봐도 좀. 그래서 근데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와 근데 진짜 그런 억하심정 있어가지고 크러쉬인 걸 알면서도 트래쉬로 쓴 기계도 대단하다. 만약에 진짜 의도적으로 한 거였으면.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되게 분위기도 거기가 막 후다닥 이렇게 넘어가고 막 약간 지역구 뭐 축제 약간 이런 느낌. 이론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축제 같은 지역 공연, 축제. 지역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좀 그냥
별로 그냥 신경 안 쓰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아마도. 근데 이게 그 화장실이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눈물 흘릴 때 좀 그 소리를 좀 참으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울 때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그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여렸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어렸을 때 형이 그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칼날이 무뎌진다는 게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제일 공포거든. 나도 음. 무뎌지면은 왜냐면 어쨌든 내 뭔가 뭐 엣지가. 자존감이라든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거기다가 많이 실은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네. 엣지가 있고 내가 칼날이 날카로워. 내 비전이 이만큼 뚜렷해.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뭐 돈도 벌고 인정도 받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그 칼날이 무뎌진다는 게 저도 좀 두렵네요. 그게 약간 그런 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감이 떨어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저런 감각을 어린 젊은 감각을 가지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뭔가 그러면서 되게 내 자신을 자꾸 내 스스로가 낮게 보는 거지. 왜 이거밖에 못해? 왜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뭐랄까 감정이 좀 되게 좀 디프레스가 많이 되는? 그러면서 감각이 좀 무뎌지는 그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합리적으로 좀 하는 편이긴 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디프레션이면 난 날카로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는 무뎌지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더 어려, 막 20살이야. 근데 누가 새치기를 해. 씨발 뭐야? 이렇게 딱 되잖아. 근데 나이 먹으면은 이제 이런 일도 많이 겪고 하니까 뭐 이해하고 이렇게 그래, 뭐 관용하고 여유롭게 넘어가면서 인생이 실제로 편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보면 그럴수록 뭔가 좀 음악의 날카로움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절실함이 좀 떨어진다는 거지. 뭐 절실함일 수도 있고 뭔가 분노, 뭐 우울증, 불안 이런 게 막 가득 차고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을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프로세스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나오는 가사들이랑 이 음악들이 확실히 더 날카롭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되게 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 사실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음악들이나 가사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어젠다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이게 뭐 그래 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 나는 아직 들진 않는 것 같아. 그럼 아직 날카롭다고도 볼 수 있네요. 계속 아직도 배고프니까. 아직 배고파. 그러면 행복함과 뭔가 그 날카로움이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라는 뭐 아티스트 아니어가지고 내가 그런 창작을 안 하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좀 그런 게 있나요? 나도 막 데이비드 초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 막 뭐 아티스트들은 항상 좀 막 자기 자신을 일부러 막 궁지로 몰아 넣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에 끊임없는 반복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믿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인간적인 레벨에서 아니 왜 행복하면서 먹고 살자고 잘 하는 할 수 거는.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행복하면서 충분히 뭐 행복한 아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또 공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여기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궁지에 몰아넣는 거는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건 그건 이미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고 물 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수준으로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궁지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이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궁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뭐 작업 오래 하고 막 음악 만들고 하는 거는 나는 막 요즘에 영감이 뭐예요? 막 이렇게 누가 여쭤보시거나 하면은 솔직히 약간 조금 오그라들거든요. 그 잡지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나는 결국에는 엉덩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보면서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의자에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저희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건데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거는 누가 더 오래 붙이고
앉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게 영감의 원천이 막 뭐 영화를 봤고 책을 봤고 뭔가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나의 물리적으로 일단 물리적인 게 이게 학습이 돼야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이게 또 엉덩이의 달인인 게 멍때리기 대회 1위 했습니다. 그니까 아 그러네. 신화죠 이거는. 네. 엉덩이가 무겁긴 해요. 네.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 그래서 저렇게 좀 엉덩이가 무거워서 사실 허리 디스크를 되게 오랫동안 앓았어. 아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수술을 했어 심지어. 진짜로 수술까지 할 정도면 꽤 심각한 상황인데. 진짜 심각했고 경추 몇 번 했나요? 4, 5번이었는데 4, 5번.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잠을 못 자. 아이고.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도 다리가 저리거든요. 디스크가 심하면. 아이고. 똑바로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근데 그래서 더 예민해진 것도 있었어 사실 과거에. 근데 그런 상태로 앨범도 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난 궁지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건 나의 신체적인 이유의 문제인 거고 이 작업을 하고 뭔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나 자신을 몰아붙이고 궁지에 넣는다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들었을 때 이 음악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과의 어떻게 보면 이 대화를 꺼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네, 길지 않았고. 근데 허리 디스크가 좀 갑자기 걱정이. 그러니까. 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한의원 추천해 드리려고. 근데 제가 정말 더 솔직하게 여기 SPNS TV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진짜 10몇 년을 허리 디스크를 앓았는데 수술 전에. 왜냐면 수술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뭔가요, 그거? 그건 이제 처음에는 보통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저 그래서 막 그 네이버 카페 되게 유명한 허리 척추 환우들의 모임 막 이런 카페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네. 근데 그 처음엔 다 그 신경 주사 치료를 해요. 스테로이드를 이제 신경에다가 주입을 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게. 왜냐하면 허리는 자연적으로 디스크는 치유가 되거든요. 이걸 잘 쉬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지만 차도가 없어서 이제 또 다음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스테로이드 신경 주사를 주입을 하는 개념인데 조금 더 다르게 이 신경 자체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눌려 있거든요. 디스크가 보통. 실제로 풍선을 넣는 건가요? 풍선 같은 거를 넣어서 안에서 터트리는 거예요. 그 약을 스테로이드 약을. 그러니까 막 얼굴도 붓고 진짜 말이 아니었어.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작년 5월달에 무슨 콘서트를 한번 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야외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온 거야. 실질적으로? 실제로 걸을 수가 없었어? 와우. 마비가 와서 되게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되게 응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이거 되게 좀 무거운. 근데 이거는 꽤 진짜. 딥한 스토리인데? 꽤 딥해.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재활을 2, 3개월 정도 누워 있었는데 거의 10몇 년을 달리다가 갑자기 한 2, 3개월 침대에만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은 좋았어.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도 서든어택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저는 진짜 게임이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처음으로 막 GTA 이런 거 해보고 플스를 사가지고 막 게임도 해보고 일주일은 너무 행복해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근데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진짜 개우울해지는 거야. 그쵸. 나 이러다가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떡해?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러다 음악 못하면 어떡하지? 아무튼 그런 불안감이 나를 너무 잠식당해가지고 그때 슬럼프랑 정체기를 겪은 거지. 와, 사실 근데 말하자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들어보니까. 왜냐면 앉아서 작업을 못 하니까 노래도 못 해. 아. 막 이러니까 그랬다가 일단 마비되면은 무슨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일어나고 걸을 수가 없는 아니, 언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와, 개 무섭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원래 그 콘서트를 하고 나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너무 여기 하반신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갔어. 그럼 진짜로. 뭐 요강에다가 썼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그때 부축 받아가지고 동생이랑 해가지고 화장실 겨우겨우 가고 그 소변을 서서 못 보고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감각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수술하는 경우가 감각이 다리 마비되면 그냥 바로 가야 되고 진짜로 병원 바로 가야 돼. 그래서 병원 바로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수술하고 그러고 이제 그랬죠. 그때 요즘은 괜찮아요 좀? 그래서 이제 또 그 비하인드가 이제 그러고 그 이후 한 두 달 정도 이제 누워 있다가 재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생 살면서 한 4년 살면서 거리가 먼 게 운동이었는데 재활 운동을 매일매일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서 작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공연도 너무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코어가 생기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십몇 년을 디스크를 앓으면서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불신이 되게 있었어. 왜냐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물론 뭐 길게 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게 운동할 때마다 더 아프니까. 근데 고갑을 잡아야 되는데. 다리 너무 저리고 막 별 운동을 다 해봤다고 막 필라테스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수술하고 이제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재활 운동 하고 이제 지금은 PT로 아예 넘어왔죠. 몸이 어쨌든 기본기가 잡혔으니까. 잡혀서 코어가 잡혀서 그래서 매일 진짜 PT 운동하고 해서 진짜 안 아파요 이제 허리가. 진짜로 스테로이드가 필요 없네. 필요 없어요. 에이맨. 왜 이게 너무 단적인 예로 막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이러면 되게 장시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보통 한 3-4시간 찍으면은 계속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막 최근에 찍은 뮤직비디오는 거의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20 몇 시간 정도를. 네. 근데 안 아팠어. 오. 그래서 수술 효과도 있겠다. 수술 효과도 있고. 왜냐면 디스크가 그러니까 제가 다리 마비 온 게 이제 터져서 말 그대로 그게 디스크가 터진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삐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다가 얘가 그냥 터져서 파편들이 몸 이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젤리들이 걔네들을 이제 근데 저는 딱 저 MRI 있잖아요. 네. 저기에서 아예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저기는 이제 튀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흘러 내리고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어 디스크들이. 오. 그랬었어. 와, 근데 어쨌든 그 2-3달 동안 그 입원하고 있는 게 지금 되게 짧게 형이 말을 해줬지만 굉장히 좀 끔찍한 프로세스였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때 정말 뭐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를 막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어요 얘기한 적. 뭐 수술한 거는 아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잡혀 있었던 공연들도 있었고 원래 예정에 했었던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시 중단을 하니까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렇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막은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 병문안 왔던 친구들이 그래도 기억에 좀 남겠네요. 아 근데 병원에 오래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는 거의 뭐 며칠 있고 그러고 이제 계속 집에서 있었는데 병문안을 온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또 이유가 사연이 있긴 있는 게 거기가 뭐 몇 시부터 몇 시 면회가 정해져 있고 면회 시간이 그리고 뭐 근데 뭐 그러네. 근데 로꼬는 안 왔다. 예. 근데 로꼬 형은 심지어 알지도 못했어. 내가 얘기를 안 진짜로. 했으니까. 걱정되니까. 예. 근데 이제라도 괜찮으셔서 너무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저는 한의원 추천해 드릴게요, 진짜. 네네네. 제가 꼭 진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네네. 좋은 데로 또 막 봉침 놓고 이런 거 오. 좋은 데 있거든요. 오. 거기 제가 좋죠. 네. 펴고 드리겠습니다. 네. 봉침을 참 좋아해 이 친구. 이거 최근에 봉침 이거 그 과학 그거에서도 나왔어. 뭐 좀 사이언스지 이런데. 사이언스지에 이게 이제야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지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하던 그 프랙티스를 이제 백인 친구들이 안 거야. 이거에 그 멜리틴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봉침 뭔지 아시나요? 저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봉침, 장침 뭐 다 맞았죠. 근데 효과가 없었다. 없었어. 이게 또 잘 가야 돼요, 이게. 또. 잘 가야 돼. 잘 가야 돼. 맞아, 한의학이 맞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회복 불능 수준이었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운동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대. 맞아. 운동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도 안 되고 시술도 안 되고 그러면은 수술로 가는 거야 결국. 근데 그 재활 치료 해주신 분이 굉장히 그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 네, 박동현 선생님. 진짜 관상한 너무 샤라 박동현 선생님 재활 공간이라고 용산에. 네, 맞아요. 나도 저기 가야겠다. 네. 뭐 재활할 게 없는데요. 사실 뭐 다 모두가 조금은 있겠지. 여기가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성함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거든 한 번도. 네. 근데 이분이 진짜 너무 좋아 사람이. 오. 그냥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 동현 쌤. 여기 동현 쌤 가면은 제가 진짜 약간 힐링을 항상 받고 오는 것. 왜냐면 이렇게 재활 운동도 하고 운동한 다음에 이렇게 컨디셔닝을 또 해주세요. 마사지. 마사지.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 뭔가 이렇게 되게 다음 세션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힘드실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또 콘서트를 그 와중에 이게 또 너무 웃긴데 여름에 제가 6월인가에 수술을 하고 12월에 심지어 콘서트를 또 했어. 재활 진짜 저 선생님 덕분에 다시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 콘서트를 처음으로. 그래갖고 보너스 좀 들으셨나요? 근데 심지어 저분이 제가 콘서트 하는 날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대기실로. 그래서 컨디셔닝 또 해주시고 현장에서 추가금 없이. 추가금 이제 제가 선물을 조금 이제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치. 선물 드렸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동현 어쨌든 쌤. 동현 쌤 어쨌든 진짜 그 감사합니다. 허리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있다면은 재활 동현 쌤. 공간 박동현 선생님 한번 찾아주시길.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 뭐 다. 대학병원 출신 물리치료사. 아니 수호 형도 하다가 미팅하다가 갑자기 누워 있어. 그래서 형 왜 누워? 이러면은 좀 누워 있어야겠대. 목 디스크 때문에. 그 형한테 좀 추천을 좀 해줘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니까 여기 가봐야 되겠네요. 이 디스커들이 누워 있어. 디스커들은 지구력이 진짜 약해. 왜냐면 신경이 눌려 있다 보니까 차크라가 안 흐르잖아. 그러면. 그치.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항상 예민해 있어.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린 증상이 있거든. 이 저리는 게 되게 기기묘묘한 기분 나쁜 그 느낌인데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신경을 건드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물리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력을 어쨌든 우리는 중력을 계속 이제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래도 누우면 중력에 뭔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또 따로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돌아와서 네. 크러쉬 형이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빌드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러쉬 형 제가 봤을 때 뭔가 이고가 되게 건강하신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제 직관 이런 걸 믿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챗GPT가 만든 퀘스천웨어가 있어요. 와우.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이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퀘스천웨어가 있는데 네. 이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영혼 vs 자아 퀴즈입니다. 당신은 와우. 지금 세계적인 뮤지션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6가지 오케이. 질문을 드릴게요. 각 오케이. 질문마다 가장 현실적으로 할 법한 선택을 마음속에 골라주세요. 오케이. 1번 질문. 예. 대형 기획사에서 거액의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음악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개인 시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A. 거액과 더 큰 무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B. 고민은 되지만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결국 수락한다. C. 내 음악 정체성과 맞지 않아 거절한다. D. 내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율한다. D. D. 아 나도 D야. 요건 좀 근데 답이 사기인데? 너무 명제가 너무 그럼 명확하네. D 안 되면 C로 A, B, C 안에서 고릅시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나의 저 시기 때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같은 느낌. 오늘 오늘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 예. 오늘 지금 인터스코프 지금이야. 레코드에서 인터스코프야? 인터스코프. 와. 씨. 근데 개인 어려운데? 시간 아예 없고 음악 스타일 아예 바꿔야 돼. 음악 스타일을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좀 더 약간 쇼 맨데스 스타일? 쇼 맨데스 너무 멋진 뮤지션이지. 뭐 그쵸. 예. 근데 이제 아예 다르게. 음. 아델 저는- 감성. 저는 제 음악을 못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C. C. 저는 일단 크러쉬 형 먼저 합시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크러쉬 형 오케이, 먼저 오케이. 합시다. 예. 자 2번 평론가가 임진모 선생님 아니고요. 당신의 신곡을 예술성 없다며 공개적으로 혹평합니다. A. 바로 SNS에 반박글 올린다. B. 반응은 안 하지만 며칠간 분노와 상처를 안고 괴로워한다. C. 와. 기분은 상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해석이라 받아들인다. D.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와 이거 어렵다. 왜냐면 실제로 저런 적이 예술성 없다는 아니고 뭐 저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은 무조건 A야. 바로 SNS 반박글 올린다. 원래 성격은. 뭘 안다고 막. 뭘 안다고는 아니지만 저의 또 나름대로의 그런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신곡에 대한 이유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분들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에서 A는 안 가고 왜냐면 전문성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C로 가겠습니다. C. 기분은 상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해석이라 해석이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C 하지만 두번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필요한 부분 동의가 안 되니까. 동의 안 됨. 그렇죠. 인정. 동의 못함. 자, 세 번째 질문. 동료 아티스트 로꼬가 왜 자꾸 로꼬 형이 나와? 아니 글로벌 지코로 가자. 아, 지코. 오케이. 동료 오케이. 아티스트 지코가 글로벌 데이트를 치며 더 유명해집니다. A. 경쟁심이 생기고 나도 주목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B. 지코에게 자극은 되지만 불안감도 생긴다. C. 지코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영감을 얻는다. D. 지코와의 비교를 멈추고 내 음악에 집중한다. 그거 좀 안 내려지 말아주세요. 전 질문들. 네. 일단 A는 아니야. 오케이. 네, 경쟁심 안 생긴다. 절대. 원체 네. 왜냐면 단적인 예로 그 페노메코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그 최근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직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 좋은 일이 이제 있었고 근데 저런 마음에 안 들더라고. 경쟁심이 생기 이런 마음 안 들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진짜 그 정도였어. 지금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근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감을 얻는다는 뭐지? 그러니까 나도 좋은 그 기운을 같이 자극을 받는 거죠. 받는다. 네. 저는 동기고요. 지호가 만약에 진짜 글로벌 데이트를 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러겠지. 뭐 나도 한 자리 뭐 어떻게 꼽사리로 뭐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래서 C. C. 네. C 3연속 C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 이게? 가까운 친구도 나는 경쟁심이 생겨. 왜지? 모르겠어. A로. 난 A야. 무조건 A야. 그러니까 누구든. 막 예를 들어서 소금이가 어. 갑자기 글로벌 데이트를 쳤어. 어. 그러면은 저렇게 경쟁심이 생겨? 네. 오히려 소금일수록 더. 근데 이제 뭐 좋게 생각하면은 근데 같은 팀이니까 어쨌든. 그치. 어쨌든 내가 그 떨어지는 뽀찌가 게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논외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저는 뭔가 모르겠어 좀 질투심이 난 센가 봐.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또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죠. 근데 나는 진짜 이 친구가 잘 됐을 때 주변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나도 축하를 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잘 안 안 돼.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팁 좀 주세요. 근데 팁좀 주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성공을 맛봐라 일단. 성공 맛바라가 아니라 아니고. 이촌동에 살아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여유가 생겨야.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그렇다는 게 그쵸,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사람 아닌데 이게 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무뎌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쵸. 그냥 이제는 그래도 누군가가 잘 되면 친구잖아요. 친구, 동료 아티스트잖아.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이 세계, 그러니까 이 씬에서 저런 무브먼트나 웨이브가 있어야 나한테도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 그쵸. 그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잘 됐네 하면서 막 이러면 내 마음만 너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안 될까? 좋아지죠. 안 좋아지잖아. 그리고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올라가서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거든. 비교. 그러니까 저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요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알바는 아니죠, 알바는 사실.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래 뭐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질투를 느끼고 힘들어지는 부분은 뭔가 남의 성공을 보고 힘들어지는 부분은 나는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어쨌든 스스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에 하나 봐요. 예, 아. 또 해서 예의가 그런가 되지 않나. 봐요. 그쵸. 네. 이제 나도 빛 좀 봤으니까 너도 좀 스팟라이트 좀 봐. 요런 감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 위치로 근데 올라와. 근데 그런 거지. 이거는 어쨌든 글로벌 대히트잖아. 그쵸. 아파트가 그러면 그런 또 거죠. 그치 얘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네. 나보다 더 크게 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대표는 좀 어때요? 진심으로 축하 가능합니까? 진심으로 축하요. 반반. 반반 그래. 에, 쉽지 반반. 않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 동료 아티스트가 잘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금융 쪽이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금융 애들이 이제 좀 어디 이제 뭐 VP 달고 이사 달고 이러면은 내가 저거 또 했는데 이런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이거는. 왜냐면 또 그만큼 디저브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뭔가 근데 그냥 무작정 헤이팅할 수도 없는 근데 거죠. 그게 약간 좀 이성적인 회로에서 오는 축하 아니야? 마음 깊숙이서는 축하가 잘 안 되지 않아? 마음적으로도 뭐 좋지. 근데 조금 더 이성적에 가까운 것 같긴 해. 한 7대 3으로 갈게요. 7대 3. 네, 7대 3으로 많이 가까운. 꽤 높네. 아니, 당연히 좋은 거지 그래. 축하해 줘야 돼서. 근데 진짜 이게 저게 내가 보기엔 대인의 요소야. 남이 잘 되는 거를 진정으로 내 일처럼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이 안 됐을 때 그거 보고 뭔가 일시적인 만족감, 안도감을 얻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요게 대인배의 제가 보기엔 덕목이라고 봅니다. 나는 여기에 그 하나 디프렌시에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다른 것 같아.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 만약 내 형이야. 내 형이 갑자기 뭐 커리어가 승승장구를 해. 그럼 난 fuck yeah. 당연히 그냥 내가 뭔가를 헤이팅할 필요가 없잖아. 가족이니까. fuck yeah. 뭐 너 더 잘해. 더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는 그냥 학교에서 같이 다녔던 동료야 그냥.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보니 어떻게 보니 경쟁자가 된 거는. 그치. 그러니까 뭔가 진심 어린 친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 진짜 베프가 됐다 하면 나는 yes 이건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분명히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이건 나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봐야지.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봐야지. 그거는 저도 반반으로 하겠는데 진짜 친구면은 저는 그래도 진짜 축하는 가능합니다. 네. 진짜 친구면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여기가 세이빙 존이에요. 지금. 의사가. 여기서까지 안 진짜 되면은 친구 너의 이거는 불가능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소꿉친구 준이. 준이. 준이가 준이가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 심지어 같은 동종 업계도 아니야 이거는. 준이님이 근데 준이는 어렸을 때 힘들었어가지고 너무 축하해 줄 것 같아. 어렸을 때 힘들어야 된다라는 아니, 그게 왜 붙어요? 그게 전제가 왜 붙어야 되는 거. 왜냐면 얘가 그만큼 성공을 바랬다는 걸 나는 아니까. 타성? 오케이.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내 친구들은 이거는 그러면은 소금은 내 친구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적인 거랑 진짜 개인적인 거랑 다르다. 근데 이거 같아. 동종 업계가 빡세. 동종 그치. 업계에서 특히 약간 투영이 같은 해외에서
쿨한 사람들한테 샤라웃 받는 요거를 못 참겠습니다 저는. 아 이게 트리거 포인트구나. 이게 트리거야. 예를 들면 해외에서 쿨한 사람이 막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해외에서 뭐 팔로잉하는 사람들이랑 뭐 작업을 한다든지 아. 아니면 뭐 같이 뭐 논다 이러면 이제 그 치가 떨리죠. 저는 그래? 예. 질투 날 수 있어.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상대적으로.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요즘 형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28살입니다 이제. 아 98. 그랬던 것 같아. 그 대표는 좀 누구한테 좀 질투 트리거가 어디예요? 질투 트리거요? 돈이죠. 아니 단순히 돈만은 아닐걸? 그 우현 씨가 뭐 비트코인 갑자기 1,000억 벌어봐. 그럼 나는 개축하고 돈 좀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난 2억 안 되니 좀 농감성으로 0.2%인데 야 2억은 줄 수 있잖아. 우리 그 정도는 주겠다 우리 솔직히. 안개 몇 년인데 야 아, 2억? 내가 처음 보면 너 2억 준다 이렇게 가죠. 2억 떼준다. 길드 트립까지. 어. 예.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예. 네 4번 질문. 팬들이 뭐야 갑자기? 이거 맞춤형 질문이에요? 자 팬들이 예전 스트레스 받던 예전 스타일로 돌아와 달라면 요구한다. A. 팬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돌아간다. B. 상처받지만 따라야 할지 고민한다. C. 변화는 성장이라 생각하며 계속 나답게 간다. D. 팬 마음도 이해하며 균형을 찾는다. 정말 잠깐만요. 네. 여기서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아 오케이.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